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코비드19가 우리가 그동안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세상을 짧은 시간에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6.25 때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한 해도 제가 학교를 빠져먹은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는 뭐 가서 성적이 나오겠지만 교실을 못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저들은 어쨌든 전쟁통에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6살 때 이제 6.25 전쟁이 나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다음 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물론 저 교실이 다 깨지고 그래서 나무 밑에서 땅바닥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기억은 있는데 그래도 노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전 세계가 다 록다운된 거 아닙니다. 전쟁하는 나라들 간에만 록다운이 됐죠. 미국 본토는요 거의 뭐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뭐 별 평상시 생활했습니다. 유럽도 중립국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러나 이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봉쇄시켜 놓는 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잘 경험을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 코비드19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세계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미국이 분열이 되는 게 세계가 또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만들어 놓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또 멀티래터리즘 다자주의가 그냥 흔들흔들하고 심하게 말하면 멀티래터리즘 언더 어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게 말하면 다자주의 멀티래터리즘 in disarray 좀 엉망이 돼 있다. 근데 이건 언더 어택, 언더 threat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가 되면 하여튼 또 다자주의도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기회도 되리라 생각하고 내일 그 제주 평화 포럼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심이 How to reinvent multilateralism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기후 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자주의가 잘 되면 사실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제가 사무총장에 있었을 때는 미국, 중국의 손을 꽉 잡고 유럽이 완전히 뭉치고 브렉시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중국, 유로피안 유니언 이 셋이서 유엔하고 같이 끌고 가는 바람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좀 재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교토 프로토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있으나 마나 한 게 됐지 않습니까? 교토에서 채택이 됐는데 일본도 안 들어가고 미국 사인해놓고 그 다음에 비준을 못 받으니까 첫날부터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교토 프로토콜 있으나 마나 대한민국, 중국 이런 세계에서 첫째, 7번째로 많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나라는 또 안엑스 2에 들어가서 별로 의무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있으나 마나한 조약이었는데 이걸 상당히 20여 년에 걸친 교섭이 제가 있을 때 발동을 진짜로 세게 걸어서 9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건 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것도 기적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2016년 11월 4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사이에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취임을 했죠. 아마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유산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조약이었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고 하여튼 재수가 좋았고요.
혹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니까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이제 더 점점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본인이 기후 변화 이 협약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이제 좀 힘을 더 받는 이런 상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이슈는 국제협력이 없이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특히 코로나19도 국제협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치사율이 높았던 것이 에볼라라고 2014년에 열렸죠. 우리는 관계가 없었으니까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WHO가 욕을 많이 먹었죠, 초장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WHO 혼자는 안 된다. 유엔이 갖고 와서, 유엔이 월드뱅크, IMF, 이 아프리카의 디벨롭먼트 뱅크나 아프리카 유니언, 안보리, 이런 데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조기에 퇴치했죠. 조기에. 치사율이 45%입니다. 코로나는 0.2%부터 2%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죠. 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45%는 다 죽는 겁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건데, 그거를 제가 단기에 아주 대단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결의를 채택한 것이 3개월 후에 겨우 물에 물 탄 듯 이런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됐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혹시 미국이 결의안에 이건 중국 탓이다, 우한 탓이다 라고 집어넣을 걸 막기 위해서 회의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은 어쨌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걸 갖다 꼭 집어넣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다가 나중에 물에 물 탄 듯한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에볼라는 제가 제출한 후 딱 하루 만에 채택이 됐죠. 이것이 serious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어떤 평화유지군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운미어라고 United Nations Emergency Ebola Mission, Emergency Mission for Ebola, UNMEER. 그러니까 유엔이 평화유지군은 16개씩 유지하고서 군대를 보냈지만은 총 안 든 군대를 보내서 헬스 엑스퍼트를 갖다 파견한 거는 유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거를 지금 사실은 코로나 같으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미션을 만들었어야 된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멀티래터리즘이 그야말로 언더 threat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갈등, 정치적인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갈등이 생겼고, 유로피안 유니온과 중국, 등등 이런 갈등이 생겼죠. 마이그레이션, 레퓨지, 그 다음에 공중보건, 이런 걸 다 위협을 확대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가 지도층 간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왜 K방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됐느냐. 그거는 정치적인 의지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했다. 정부를 믿었다. 사이언스, 메디컬 엑스퍼트의 이야기를 들었다. 질본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협조하고. 대한민국같이 그렇게 아니 모빌리티, 모빌리제이션 이런 것이 그렇게 강한 거는 저는 그걸 잘 알지만 공직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고, 이걸 세계에 다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적인 의지가 없으면은 행동이 잘 따라오지 않죠. 정치적인 의지가 있더라도 자연은 자연대로 계속 움직였는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폭염,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 대규모 산불 이런 것이 전부 다 기후변화로 나오고 있는, 끊임없이 생기고 있고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다.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6,500만 년 전에 일어났었던 고생대부터 시작해서 신생대 끝난 6,500만 년 전에 5차례의 이 지구가 멸망의 거의 멸종의 위기를 겪은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6,500만 년 이후에 6차 멸종이 일어난다. 인류세, 엔트로포신이라고 지질학자들이 이 터미놀로지를 그렇게 만드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6,500만 년 전에는 동물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인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때의 멸종은 기후 환경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행성과 행성 간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서 멸종의 이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지금 우리 이회성 박사도 그런 거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1.5도로 지구 기후 평균 온도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모든 그 스피시즈의 70%에서 90%까지 다 망한다.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종을 포함해서. 상당히 그 아주 위험한 이야기다. 기후변화가 주는 현상은 또다시 약자는 더 약해지고 인권은 더 탄압이 되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민주적이라는 국가에서 일어났죠. 폭력이 일어나고 Black Lives Matter 이런 것이 왜 나왔습니까? 인권이 탄압이 된 겁니다. 인권이. 이런 것이 전부 다 정치적인 것보다 이 기후 환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상당히 압박감 느낀 데서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다. 기후 인권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기후 인권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기후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국가 안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가 어제 여기 연합사령관 에이브람스 사령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 기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다과회할 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군인들처럼 그냥 박짝박짝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이 훈련 어떻게 하느냐? 훈련 어떻게 하냐? 우리 전부 다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군인들은 그 집단이 계속 훈련을 하려면 그 같이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훈련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적인 이유, 뭐 안보 정책 이유, 뭐 한미 동맹, 여러 가지 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이런 상황 하에서 훈련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보에 영향을 미치죠. 안보에 영향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영향을 안 받는 데가 없다. 어마어마한 시사점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맨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관까지 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사람만 다뤘습니다. 저한테 보고도 잘 안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UNFCCC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더 모르고요. 장관이 모르니까, 소위 그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이런 것만 우리가 지지고 볶고 했죠. 지속가능 발전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은 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속가능 발전에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 미국, 일본
또 유엔에서 잘하고 뭐 이런 거죠. 안보. 그 짝에 어떻게 보면 몸으로 보면 기형적으로 우리가 해서 운동을 한쪽만 바른 손만 한 겁니다. 왼손은 안 하고. 제가 사무총장 되면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쓴 것이 기후 문제다. 제가 가니까요, 이 테스크 포스들이 막 와갖고 저를 압박을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저를 세뇌를 시키는, 가만 보니까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부시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게 더 힘들었죠.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건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은 부시 대통령이요, 그 사람도 거의 믿질 않았어. 그 전부 다 당신이 이제 사무총장 새로 됐으니까 부시를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나 또 부시하고 인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됐으니까. 처음 가서 기후변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반대했다. 당신 큰일 난다. 아니 지금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모르지만 최소 5년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가 부시가 당신 싫어하기 시작하면 이 골치 아프지 않느냐.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니까 UNFCC의 드보어라는, 이브 드보어라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화난에서부터 베를린부터 쫓아왔어요. 아니 SG 말이에요. 사무총장, 이게 지금 당신이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타협으로 기후변화 제목만 이야기하자. 제목만. 기후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합의가 됐습니다. 타협이 됐죠. 아니나 다를까 부시 대통령이 딱 기후변화 얘기하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는 중국이 하는 만큼 자기들이 한다면 우리도 하겠다는 게 답이에요. 제가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와서 발언 안 합니다. 뉴욕까지 와서 발언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상당히 애 많이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는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와서 나는 발언을 못하겠다. 당신이 오라니까 왔는데 발언 못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워싱턴도 아니고 뉴욕에서. 그럼 왜 당신이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타협으로 비공식 어떤 인포멀 게더링을 만든 겁니다. 거기를 오겠다. 그래서 거기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정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이런 식의 참 어려운 점을 겪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이게 몸으로 보여야 되겠다. Lead by example. 북극 지방을 4번을 갔습니다. 9년 사이에. 남극을 한 번, 그러니까 극지방을 5번, 9년에 5번 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북극 갔다 온 사람, 아마 세종연구소나, 세종연구기지에 남극에 있는 그런 분들 말고는 없죠. 제가 세종기지도 가보고, 북극에 계시면서 연구하는 분들도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거기에 CNN, BBC, 우리 KBS 이런 전부 다 데리고서 가서 빙하가 녹는 그 얼음 위에서 서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이게 iceberg is melting.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구가 하나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대안은 두 번째 대안이 없다. There is no planet Earth B. 지구 B가 없다. Therefore we do not have plan B. We have only plan A. 막 이런 걸 좀 막 하기 시작하고. 상당히 제가 이야기하면 아주 긴데, 이런 게 제가 이제 무슨 지금 책을 쓴다고 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이제 쓸 겁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파리 기후 협약이 이것이 완전하냐, 이런 또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타협의 산물이다.
외교나 정치는 뭐든지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정치 지금 여야 간에 다 완벽한 거 없죠. 다 여야 간에 타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도 거기서 끝난 겁니다. 사실은. 더 강하게. 원래는 1.5도로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그 저 남태평양, 뭐 캐리비안 여기에 그냥 그야말로 Sinking Island죠. 이런 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들이. 그게 안 되니까. 앙겔라 메르켈이라든지 무슨 특히 중국 이런 데는 1.5도 말도 안 된다. 독일도 프랑스도 다 산업 구조를 막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네트제로 2050 못한다고 막 대한민국이 버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도로 된 겁니다. 2도도 겨우겨우. 아니나 다를까 2년 후에 IPCC가 송도에서 회의를 걸고 이회성 박사 명의로 최면 명의로 1.5도 아니면 희망이 없다. 이 C레벨이 뭐 1m 올라가고 2m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전 세계는 망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강조를 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790년부터 지금까지 한 약 300년 안 됐습니다. 200 몇십 년 동안에 0.85도를 까먹은 겁니다. 지구온도가 0.85도가 올라갔으니까 0.7, 1.5에서 그러면 0.7 정도 남았죠. 0.7도를 7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그거 잘 못하는 거죠. IPCC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신을 해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C레벨 이건 뭐 1.5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식으로 한다면은 3도에서 4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1.5도 막 2m 올라가면요. 사실은 63빌딩 아무리 높아도 63빌딩 로비에 물이 1m만 차면 그 빌딩은 죽은 겁니다. 뭐 우리 인천, 부산, 목포 뭐 이 전부 다 해안 도시들, 뉴욕, 상해 뭐 많죠. 그런 해안 도시들 전부 다 물에 잠기고 마는 거죠. 남태평양에 있는 스몰 디벨로핑 아일랜드 그건 전부 다 물에 잠깁니다. 제가 그 키리바스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키리바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 C레벨이. 거기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데는 백두산 2744m까지 산이 높지만 거기는 3m가 하이에스트 포인트입니다. C레벨 3m. 그래서 제가 의전적으로 하이에스트 포인트를 거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발 3m 위에 올라가서. 그게 의전 포인트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 뒷바퀴에 전부 다 물이 찰랑찰랑 칩니다. 이 도로에 물이 늘 조금씩 잠겨 있으니까. 달 원력에 따라서 이게 60cm까지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건물은 영어로 스틸트로다 받쳐놓죠. 우리 원두막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원두막을 이렇게 네 다리를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거기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언제 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집은 전부 다 네 바퀴, 네 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 제가 머문 방은 이 라이프 재킷을 갖다 놨습니다. 사실은 방에 무슨 이 소화기 같은 거 있고 그렇지만은 이 라이프 재킷을 호텔 옆에 호텔 방에 비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코비드 19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달려면 저 지금 여러 가지 저 유럽에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린 뉴딜 저 지난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8일 날 네트제로 2050을 발표해서 상당히 그 체면을 겨우 세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나왔지만은 이 기구의 제목에서 보듯이 기후환경회의입니다.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취했다. 한국 정부가 이제까지 독립일에 취한 어떤 조치보다도 과감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저 직원들, 우리 저 과학자도 전문위원들이 많고요. 또 이 경제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장관들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우리 위원이 있는데 제가 제 주문은 그겁니다. 하여튼 부러지지 않을 만큼 쉬어라. 이거 부러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아주 부러지지 않을 만큼 끝까지 조여라.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 화력발전소 60개뿐이 없는 나라에서 28개를 셧다운을 했죠. 이 경유차 250만 대 있는 데 중에서 한 140만 대 운행 정지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법이 통과가 돼서 50만 이상이 사는 도시에는 경유차를 진입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낡은 그 경유차, 5년 이상 된 5등급의 그 경유차. 그 다음에 경유값을 올릴 겁니다. 경유가 싸니까 휘발유에 비해서 계속 공무원들도 전부 다 경유차 쓰거든요. 자기 몸 상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경유값을 그냥 거의 100대 100으로 하자. 휘발유하고 똑같이 하자. 좀 불합리하죠, 사실. 가격 체계로 보면. 그렇게 하자는 여론이요. 뭐 80%, 90% 됩니다. 올리자. 전기값 전기 요금 올리자. 이런 거 사실은 산자부나 재경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의로 제의를 할 겁니다. 국민의 명의로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거 뭐 국가기후환경에서 한 거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인다. 작년에 제가 제안한 거 100% 다 됐습니다. 다 받아들였죠. 국회, 대통령, 정부에서. 네트제로 가지고 상당히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결국 네트제로가 됐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인가 주간조선에 보면요. 제가 좀 약간 세게 진짜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트제로 대통령 왜 미적거리느냐. 이게 타이틀입니다. 왜 미적거리느냐. 좀 제가 이렇게 좀 불경스러운 말을 해서 저기 하지만은 이게 카바 스토리로 나오고 그러고 이틀 후에 네트제로 2050에 나왔죠. 물론 그게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압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영국의 그 컵26 그 의장이 왔죠. 저하고 뭐 한참 얘기하고 산자부 장관, 환경부 장관 다 만나고 저 만나고. 그러나 이제 이 산업 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죠. 이미 대통령이 발표하자마자 산업계에서 벌써 70%가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려울 거 없다. 지금 30년 두고서 AI가 있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사이 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속도가 왜 지금 주저버리고 있느냐. 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에 있어서 G7에 그냥 오명을 쓰고 있는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다행히 중국이 2060을 발표했죠. 네트제로 2060. 2060 했을 때 여러분 국내 국외 반응을 봤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extraordinary하다. remarkable하다. 우리가 2050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2060을 하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중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봐라. 일본이 하는데 지금 중국, 일본이 하는데 한국이 못, 그러니까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겁니다. 서둘러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건 잘하신 거다. 저는 그거 물론 그거를 다 책임지고 해야죠. 예. 저는 전 대통령께서 최근에 취한 정책 중에서 네트 제로 2050 발표한 거 아주 진짜 잘하신 것이고, 그거 우리가 맞춰야 된다. 산업계도 맞추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은 연구를 했지만은 애드보케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드보커시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사실 유엔에 있어보고 정부에 있어보면요, 제일 귀찮은 사람들이 환경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것 없이 계속 그것만 한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직업도 없나, 왜 이거 갖고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냥 플래카드 들고 계속 그러냐.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 그 사람들 정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신념입니다. 제가 그런 신념이 지금 한 10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보면 아주 반갑죠.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얘기 할 사람이다 라고 치부를 하죠.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민간인들이 계속 피켓도 들고 나오고, 그래서 참 세상은 상당히 조화롭게 모든 게 좀 돼 있다. 좀 부조화스러운 게 많죠. 그러나 언젠가는 조화롭게 조정이 되게 돼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한민국이 좀 리더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리더 역할을 못하고 계속 그냥 밀려서 나가서 왔죠.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밀렸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된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기후변화의 문제가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문제다가 아니고, 이것은 나와 직접 관계있다. 내 가족하고 직접 관계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지구가 더 더워지고 생태계가 파괴된 살기 어려운 환경을 미래 세대에 넘겨준다? 이거는 아주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 세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갑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영어로 이제 계속 연습할 때 Nature has its own way. We cannot negotiate with the nature. It's a human being who has to negotiate with the nature, follow the nature.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여기 김숙 위원장도 계시는데 같이 교황님을 만났습니다. 4월에. 근데 교황님이 아주 기후변화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라틴어로 레오다토시 이 교황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크리스천한테 보낸 거죠. 전부 다 캐톨릭한테 이제 훈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레오다토시가 가져온 영향은 전 세계적이었다. 그것이 나가자마자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기 시작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교황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God always forgives. 언제나 용서를 한다.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그러나 nature never forgives.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진리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 5월달에 기자회견하면서 교황이 기자회견 잘 안 하죠.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19가 신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보복인지 분노, wrath라는 그 표현에서 분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주는 반응인 거는 틀림없다. 리스폰스는 틀림없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반응이다. 상당히 아주 참 기맥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걸 늘 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도 탈탄소 선언을 했고, 일본도 했고, 유로피안 유니언 했고, 지금 대개 한 120여 나라가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나라는 할 능력들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람들이 좀 숨을 편하게 쉬고 푸른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작년 9월 23일 날 대통령께서 UN 기후 정상회의 클라이밋 액션 서미트를 유엔에서 특별히 소집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푸른 1년의 하루를 유엔이 정해서 푸른 하늘의 날로 기념하자.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이를 제의했습니다. 사실 유엔의 그 행정이라든지 그 193개국의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기맥히게 한 3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이 돼서 매년 9월 7일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다. 영어로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I4PS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자로 이렇게 하고요. I4PS Blue Sk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나이로비 또 UN, 뉴욕 또 이 방콕, 서울 이런 데서 UN 기구가 있는 데서 합동으로 다 좋은 기념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문제와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되돌려받는 것을 동전의 양면이다.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걸 하고 또 우리의 그 이니셔티브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엔에 가입한 역사상 한국이 어떤 나라를 지정하자 해서 된 거는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는다. 여러분 제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온실가스와 그 대기 오염물질,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사실 현저히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2030년까지 5억 4,300만 톤으로 다 우리가 줄이겠다고 NDC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지금 야심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걸 통계를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벌써 2009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이제 바꿨죠. 2017년 대비해서 5억 4,300만 톤을 감축하겠다. 근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통계가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 제출을 하고 다음에 여기 2050 네트제에 맞춰서 하겠다. 먼저 거기까지는 그냥 참아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 한 달 반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금년 말까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책 기반자들, 기업의 의사 결정권자, 또 전 세계 시민들이 이러한 그 좋은 그 녹색 경제, 녹색 그린 이코노미, 그린 그로스 이거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되겠다. 또 다행히 제가 지금 그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에
이사장 겸 또 의장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 감투를 두 개 다 한꺼번에 쓰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저 김상현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그 이명박 정부 때 아주 열정을 들여갖고 우리가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만든 거 없습니다. 이제까지. 국제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녹색 성장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39개 국가가 가입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었을 때 그게 12인가 얼마로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 제가 와서 막 그 정상들 아는 사람마다 전부 다 편지 써갖고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39개까지 한 2년 사이에 늘어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고무적인 것은 일반 대중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 리더십은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사실은 저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더 정치 지도자들을 푸시하기 위해서 막 거리로 나오고 있고 그 툰베리 같은 여학생이 되게 그러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 불행하지만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막 일조를 했다. 상당히 중요한 경각심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친환경을 위해서 계속 학계에서 또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또 이 기업체적인 입장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 모두 인류가 지구와 함께 참 영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마크를 늘 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UN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의 목표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로드맵 비전이 나온 것이 SDG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다. 전 막 그러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힘 있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지구와 인류가 아주 영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학회 하기